96년 오크스 5마리가 뒤얽힌 세기의 대격전 끝에 태어난 여왕 다이나 칼. 그 딸이 다시금 레이스를 지배한다. 자, 이마의 유성은 숙명인가? 옥스 모녀 제패. 그 말의 이름은 에어그루브. 다음 전설을 보아라.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파트 2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늘 혼자 보면서 미소 짓는 최애 말이 각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혼자 보면서 미소 짓는 우마무스메 최애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저의 최애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대는 바야흐로 수말들의 왕위 쟁탈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90년대 중반 경마 세계에서 보란듯이요 여제로 군림했던 한 마리의 아름다운 앞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어그루브입니다. 1993년 4월 6일 홋카이도 샤다이팜 하야키타 출신입니다. 자, 샤다이팜이야 너무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죠. 자, 부마는 1988년 개선문 우승마인 이 토니빈, 모마는 1983년 옥스 우승마 다이나 칼, 그리고 모마의 아버지는 노던 테이스트입니다. 자, 부마인 토니빈의 자말들이 우마무스메에도 많이 실장되어 있는데요. 노스플라이트, 위닝 티켓, 그리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신시대의 문의 주인공 정글 포켓 등 이 썬데이 살레스와 시스마의 쌍벽을 이루었던 명마입니다. 자, 개성문 우승마인 토니빈이라는 부계와 이 현역은 물론 시스마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외할아버지 노던 댄서, 그리고 그의 자마인 노던 테이스트의 이 양혈통을 이어받은 딸. 자, 그리고 하나 더해서 옥스 우승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다이나 칼이라는 모계. 자, 그야말로 일본이 낳은 최고의 양혈통으로 태어난 에어그루브입니다. 마주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네, 철근 가공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도쿄 철강 주식회사 대표인 요시하라 쯔네후미 오너입니다. 지금은요, 주식회사 럭키필드라는 법인으로 마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관명을요, 예전에는 럭키 그리고 모어를 사용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에어로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에어라는 관명의 유래는 요시하라 마주의 이 아드님이 이 바스켓볼 선수인 마이클 조던을 좋아해서 이 마이클 조던의 애칭이었던 에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요 나이키의 에어 시리즈와 조던의 콜라보가 각계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말산업에도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다니 참으로 희한합니다. 자, 이렇게 관명, 에어와 그루브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 그루브라는 마명이 1989년부터 일본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테크노 듀오 텐키 그루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마무스메의 에어 샤커도 같은 오너이세요. 그런데 이 샤커란 이름도 미국의 전설적인 힙합 래퍼 투박 샤커에서 따왔다고 하는 걸 보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어그루브는요 마체가 엄청 좋았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네, 바로 조교사, 담당 조교사였던 이토 유지 씨입니다. 자, 이토 유지 조교사는 이 위닝 티켓, 파인 모션 등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앞말을요 유난히 잘 조교해서 앞말을 잘 만드는 명인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당시요 이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에어그루브를요 이렇게 쫙 보면서 이토 조교사는 너무나 또 이 멋진 마치에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수마로 태어났으면 요게 이 더비마가 될 텐데 라고 아쉬워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데뷔에 대한 얘기를 그럼 해볼게요. 자,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당대 최고의 기수 다케 유타카 님을 등에 업고 1995년 7월 신마전에 데뷔하지만 아쉽게도 이착을 하고 다시 출조한 두 번째 레이스에서는 가볍게 1차, 자, 세 번째요 이 이초 스테이크스에서도 1착을 하면서 대망의 이 한신 주버나일 필리즈의 이 지원 사냥에 출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비와 하이즈라는 말에게 지고 말아요. 이제 비와 하이즈 처음 들어보시나요? 알면 알 것 같은. 네, 2010년에요 연도 대표마였던 부에나 비스타의 엄마입니다. 야, 비와 하이즈 역시 역사에 남을 모마입니다. 자, 2세 때의 G1 빅 타이틀을 놓친 진영은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마음으로 3세 클래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벚꽃상 트라이얼인 튤립상의 출주, 2세 때 아픈 폐의 기억을 받은 이 비와 하야이즈를 5마신차로 이기면서 좋은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망의 벚꽃상의 출주인가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만 감기에 걸려서 클래식 첫 타이틀인 벚꽃상을 회피하게 됩니다. 감기에 의한 벚꽃상 회피? 어디서 들어보셨죠? 네, 다이와 스카렛을 연상하게 되네요. 당시요, 이 리또 트레이닝 센터에 감기가 유행되면서 사츠키상 본명으로 불리던 이 댄스 인 더 다크도 출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요, 감기가 심각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휴양 후의 다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모마인, 다이나 칼이 우승을 했던 옥스입니다. 자, 인기 1위로 대회를 맞이하게 되고 순조롭게 출발해서 라스트 직선에서 빠른 스타트를 보이면서 따라오는 벚꽃상 우승마인 이 파이트 가리버의 추격을 봉쇄하면서 1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옥스 사상 42년 만에 모녀간 재패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돼요. 참고로 첫 번째 옥스 모녀간 재패 주인공은요, 쿠리후지와 그의 딸 야마이치였습니다. 자, 그 후 마지막 클래식 타이틀인 추화상에 출주하지만 그만 패덕에서요, 이 관객들의 사진 플래시 촬영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패닉 상태까지 가고 레이스는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데요. 아마 이제 에어그루브 경주마생의 딱 한 번의 성적인 10착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에어그루브가 마상에 19번, 그러니까 19전을 달려서 부승을 하게 하는데요. 3착 이하가 딱 2번 있습니다. 추화상 10착과 그리고 은퇴 레이스인 아리마 기념 5착입니다. 자, 성적만 봐도 여제 소리를 들을만 하죠. 그러다 보니 우마무스메 스토리에서도요, 이 에어그루브는 카메라 플래시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우마무스메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습니다. 추화상의 패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10착이라는 성적에다가 그만 경기 후요, 오른쪽 다리 골절이 판명이 되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수술 후 휴양을 하고 시니어가 된 에어그루브의 첫 레이스는요, G3 머메이드 스테이스였고 인기 1위답게요, 가볍게 우승을 하고 다음 목표로 삿포로 기념을 선택하는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당시요, 삿포로 기념을 목표로 했던 건 가을 텐노상에 대한 시험 레이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마계에서도 남존 여비 사상이 뿌리박혀 있던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지원 레이스는 이 수마들의 잔치밭이라는 이 관념이 뚜렷했던 시기였고, 암말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암말 한정 레이스에 달려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영에서는요, 에어그룹의 능력이 수마들의 벽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기념에 이 전년도에 마일 챔피언십 등을 우승한 이 제뉴인의 출주 소식을 듣고 경기 참가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목표는 하나, 이기든 지든 제뉴인과 몇 마신 차이의 경마를 할 수 있는지의 결과로 가을 텐노상에서도 통용되는지 측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요, G2로 승격이 갓된 삿포로 기념이요, 이 두 마리의 스타 호스 덕에 5만이 넘는 엄청난 관객몰이를 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의 여자는 1착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타겟이었던 제뉴인이 4착으로 들어오면서 진영에서는요, 가을 텐노상 우승에 대한 목표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1997년 10월 26일 꿈에 그리던 가을 텐노상이 개최됩니다. 원래요, 3,200m였던 이 아키텐이 제90회인 1984년부터 2,000m로 길이가 조정되면서 단 한 번도 암말에 의한 우승 없었습니다. 자, 거리 조정 후 1984년 첫 우승마인 미스터 CB를 시작해서 다마모 크로스, 슈퍼크릭, 야에노무테키 등 이 많은 슈퍼호스가 탄생을 했던 가을 텐노상이었는데요. 제 116회 자, 아키텐의 결과는 여제의 승리였습니다. 당시요, 경마 방송에서요,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전년도 챔피언인 이 버블건 펠로우를 본명으로 지명한 가운데 여제의 인기는 2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이스에는 우리의 숨겨진 히로 우마무스메가 출주를 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대도지의 원조 3세의 젊은 사이러스 스즈카였습니다. 무섭죠? 네, 대도지의 명마답게 이날도요, 스타트와 함께 치고 나가면서 1000m를 58.5의 초하이패스로 끌어가면서 3코너에서 무려 10마신 차를 앞서는 대도주를 했었는데요. 나머지 1100m 지점에서 에어그루브와 이 버블건 펠로우가 스즈카를 따라잡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격전을 벌이는 난투구 끝에 여제가 파란을 일으키며 목 차이로 1착으로 들어오면서 1980년 이 프리티 캐스트 이래에 17년 만에 암말 아키텐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요, 이 아나운서들의 멘트가 아주 기억에 생생해요. 무서운 암말입니다. 이 말은 암말이 아닙니다. 등등. 다케 유타카 기수도요, 여제의 달리기에 감격을 받은 듯 인터뷰에서 최강 암말이라는 말을 아낌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실상부 일본 최고의
마림을 증명한 여제는 쉴 틈도 없이 재팬컵과 아리마 기념에 출주하는데요. 재팬컵에서는 개선문에서 2번이나 이착을 한 이 피오스트스키에게 목차로 치면서 2착, 그리고 아리마 기념에서는요 실크 저스티스와 마블러스 선데이에게 뒤지면서 3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세를 마친 여제에게 가을 중장거리 지원 시리즈를 수마들과 싸우면서 좋은 성적을 낸 결과로 최고 연도 대표마라는 타이틀을 JRA가 수여하게 되는데요. 앞말이요 연도 대표마가 되는 게 1971년 톰의 이래 26년 만에 이룬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5세가 된 여제는 원래요 이 계약상 은퇴를 해야 했었지만 마주와 조교사의 강곡한 부탁으로 현역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자, 그 처음 레이스는 4월 상케이 오사카베이고요. 여기에서 어여쁜 한 살 아래 후배인 메지로 도베르를 만나게 되죠. 자, 가볍게 여제가 이기면서요 선배가 무섭단다 라는 무서움을 알려줍니다. 자, 다음으로 6월 나루오 기념의 출주, 질퍽대는 잔디를 겨우겨우 달려서 2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레이스는 다카라즈카 기념 사상, 앞말로는요 처음으로 펜트표 인기 1위를 얻으면서 출주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요 아주 많이 성장한 사이로 스즈카를 만나고 결과는요 이 압도적인 도주로 레이스를 펼친 스즈카의 그림자조차도 못 밟으며 3착으로 지고 맙니다. 자, 그리고 전반기 마지막 레이스는 전년도 우승 레이스인 이 삿포로 기념으로서 58kg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산마신차로 들어오고 연패를 하면서요 여제의 위력을 과시합니다. 자, 기록에 대해 더 얘기하면 이 그레이드제 도입 후에요 이 삿포로 기념을 연패하는 말은 여제 말고는 아무도 아직까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남은 레이스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케유타카가요 이 사이러스 스카의 주전 기수가 되면서 스스카와 레이스 중복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에 우승을 했던 가을 텐노상을 회피하고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선택하는데 세상에 유타카 기수가 신마전에서요 진로방해로 3주간의 기승정지 벌칙을 받게 되고 결국 급체인지로 요코야마 노리히로시로 기수 변경을 해 출주를 해서 치고 마는데요. 2착도 아니고 3착의 결과로 지는데 누구에게 지느냐? 네, 바로 메지로 도베르입니다. 도베르는 여제와의 4번째 대결에서 처음 이기는 성과를 거두고 아주 많이 기뻐합니다. 누가 기뻐하냐고요? 당연하죠. 메지로 마주님이시죠. 자, 여제는 쉬지 않고 다음으로 재팬컵에 진격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막강한 강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네, 엘콘도 파사, 스페셜 위크 등등 이름만 들어도 오싹하죠. 자, 그러나 여제는 떨지 않았습니다. 다케유타카 기수가 스페셜 위크를 기승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그님을 미워했습니다. 자, 열심히 달린 결과 이마신 반차로 엘콘도 파사에게 지는 2착으로 들어오고 스페셜 위크에게는 이기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은퇴 마지막 레이스는 아리마 기념인데요. 여기에서도 강적들이 기다립니다. 누굴까요? 네, 클래스 원더, 세운 스카이 등등. 정말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 멤버들입니다. 여제는 그래도 열심히 달렸고 레이스 중 이 편자가 떨어지는 액시던트도 발생하지만 5착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레이스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우승은요 클래스 원더였습니다. 은퇴를 한 여제는 고향인 노던팜으로 돌아가서 제2의 마생을 시작하는데요. 현역 못지않은 종빈마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제다운 기록들을 세우게 됩니다. 당대의 이 시수마 최고 인기였던 썬데이 살러스와 와의 교배로 첫 자마를 탄생시키는데 그 첫 자마가 바로 이 두라멘트의 엄마인 어드마이어 그루브입니다. 혈통이 워낙 좋았던 어드마이어 그루브는 경주마 경매에서요 무려 2억 3천만 엔에 낙찰되면서 화제를 모았고 양혈통답게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2년 연속 우승하면서 모계 3대에 걸친 지원 우승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댄스 인 더 다크와의 사이에서요, 2009년 스테이아즈 스테이크스 우승마 포켓 더블, 그리고 킹그 카메하메하와의 어렵습니다. 이 사이에서 2012년 퀸 엘리자베스 2세컵을 우승한 룰러십, 그리고 디프 임팩트와의 사이에서 이 머메드 스테이크스를 우승한 글루베이글 등등.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당대의 유명한 시스마들을 다 상대한 것 같네요. 여제는 여제입니다. 자, 종빅마 생활에서 총 11마리의 자마를 배출하였고 11번째인 수오팽을 출산한 후 뇌출혈을 일으켜 당근별로 올라가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마지막 자마가 수오팽이어서인지 우마무스메에서도요 수오팽의 음악을 즐겨 듣는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대표 자마인 룰러십도 이 시스마 생활을 하면서 2017년 국가상 우승마 기세끼와 2022년 아사히 퓨처리티 스테이크스를 우승마 이 돌체모어 등 많은 자마들을 배출하고
하고 있고, 어드마이어 그루브의 아들인 두라멘테가 이 타이틀 홀더와 스타즈 온 어스, 트리플 티아라의 주인공 리버티 아일랜드 등 많은 명마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여제의 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오크스의 홍보 광고 더 위너에서 이 여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6년 오크스 5마리가 뒤얽힌 세기의 대격전 끝에 태어난 여왕 다이나 칼. 그 딸이 다시금 레이스를 지배한다. 자, 이마의 유성은 숙명인가? 옥스 모녀 제패. 그 말의 이름은 에어그루브. 다음 전설을 보아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멘트입니다. 자, 그리고 2012년 오크스는 위대한 파파 디프 임팩트의 딸 젠틸 돈나가 이 부녀간 클래식 재편하는 쾌거를 일궈내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보드카, 다이와 스칼렛, 부에나 비스타, 젠틸 돈나, 아몬드 아이 등의 4세대 여걸이 탄생할 토양의 기반을 만든 저의 여제 에어그루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파트 2의 이야기도 여기까지입니다. 섭섭하죠? 네, 다음 파트 3에서도요, 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우마무스메 스토리가 있으시면요,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